머니쇼입니다. 예, 시장 흐름이 어려운 구간을 계속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투자 기회가 있는 곳입니다. 곰도 돈을 벌지만 황소도 돈을 법니다. 황소도 돈을 벌지만 곰도 돈을 법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시장의 약세, 미국 시장이 계속 시장 전체, 세계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나쁘면 세계 시장이 계속 나쁜 것이죠. 이거 빨리 눌러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예. 업종, 수급, 지수, 오늘. 약세장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오는군요. 왜 이런 지표가 끝없이 나옵니까? 도대체가 지표가 계속 새로운 이름의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다른 책에서 이야기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약세 지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은 여전히 주도주, 경기주가 약세이고 약세장에 대한 방어주가 강세이고 방어주가 강세라는 것은 약세장의 전형적인 특징 흐름입니다. 그래서 약세장 흐름 속에서도 강세주라면 황소라면 섹터별로 보면 가장 전형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헬스케어 주식입니다. 헬스케어가 왜 약세장에서 강세인가요? 헬스케어. 미국 차트 한번 볼까요? 이 헬스케어라는 것은 경기와 관계없이 실적을 내는 것이죠. 미국의 헬스케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 약세장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있었네요. 이게 바로 약세장 속에서도 황소 섹터지요. 우리 국내 시장에도 이런 종목들이 들어있죠. 이것이 헬스케어인데 헬스케어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초정밀 진단기기 의료기기로부터 해서 건강식품도 헬스케어고 또 바이오 제약도 헬스케어고 또 체중관리 건강식품도 헬스케어고 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쨌든 건강관리 관련하는 그러한 섹터, 소섹터를 다 헬스케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스케어는 경기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관계없이 그 개별 기업의 성격으로 해서 주가가 실적이 좋아지면 올라가고 실적이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특성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기 둔화 우려가 있지만 그 다음에 경기가 실적이 안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 우려가 있지만은 헬스케어 실적은 상관없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경기가 나빠도 실적이 상관없는 섹터가 강세라는 것은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좋다면은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 2분기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2분기에 대한 예상 실적을 추적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2분기 예상 실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되는데 온 시장 분위기가 투자자의 심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몹시 흔들기 때문에 초점이 고정이 안 됩니다. 2분기 실점에 초점을 맞추면 돋보기를 실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종이가 타게 됩니다. 그러나 시장 분위기로 돋보기를 흔들면 종이가 절대로 안 타겠지요. 내가 열심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시장이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는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 상황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타겟을 못 맞추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은 거시 경제 지표들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도 혼란스럽지만 이 지표의 방향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혼란스럽습니다. 유가가 올라가면 세계 경기에 호재다. 맞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호재다. 도대체 방향을 어떻게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간다. 오페크 정산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이것은 공급 부족, 수요하고 상관없는 얘기다. 그런데도 유화주는 올라간다. 넌센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국제 유가에 대한 판단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주가는 혼란스럽게
비논리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유가가 수요 측면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올라간다면 세계 경기가 호경기라는 얘기고 그것은 곧 석유, 화학 주식의 실적의 호재고 그렇다면 주가가 올라갈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에 의한 것이고 수요하고는 관계없이 공급 부족에 의한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오히려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판단이 그냥 흔들리고 있어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들이 왔다 갔다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고 있죠. 그러면서 석유화학 주가는 하락하면서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반등했다가 떨어지고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했다고 흥분할 일도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하면은 금융주의 호재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비싼 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저축은행 부실이 지금 폭발 일보 직전에서 금리 올리면은 시중은행까지 붕괴 올지도 모른다. 위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호재일지 약재일지. 만약에 건전한 대출자가 많다면 호재가 되겠죠. 그러나 부실 대출자만 수북이 쌓여 있다면 금리 인상하면 시한폭탄이 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판단도 뚜렷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미국의 QE3가 불확실하다. QE3가 나온다면 나오더라도 악재다는 해석이 있고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고 구체적인 방법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E3에 대한 불확실성, QE3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이름을 붙여서 나와야 될 텐데 미국 주택 살리려면은 또는 미국의 고용을 회복시키려면은 계속 유동성 완화 정책을 펴야 된다. 그렇다면은 QE3가 같은 이름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은 얼마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 실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기업 실적에 대한 어닝 리포트가 업데이트된 것들이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된다고 하니까 기업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이만큼 높여놨는데 와우 너무 높였구나. 다시 낮추려니까 미안해서 낮추지도 못하고 있고 낮춰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판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실적 전망치에 대한 오리무중이다. 이 역시 불확실합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대응해야 될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방향도 불확실하죠. 강달러, 약달러. 최근에 그 달러가 강세로 전환했으니까 달러 강세로 갈 것이다. 아니 옳시다. 다시 약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좋으냐? 약세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좋으냐? 원래 달러는 약세로 가야 우리한테 좋죠. 수출이 늘어나니까. 그러나 강세로 가야 좋습니다. 왜냐? 해외 자금이 막 유입되니까. 주가 주시하는 호재다. 지금은 그러한 판단마저도 흔들린다. 방향조차도 흔들린다. 이것이 지금 온통 시장 분위기를 뒤죽박죽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렇게 이 혼란스러운 것 때문에 비행기가 마구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앉아있지만 몹시 불안합니다. 고소공포증. 어쨌든 간에 혼란스러운 장소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 인수권을 두고 시장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를 인수한다면은 현대중공업에는 악재고 하이닉스에는 호재다. 이것은 전형적인 해석입니다. 왜냐? 현대 하이닉스의 덩치가 만만치 않은 데다가 현대중공업이 아무리 힘이 좋은 회사라 그러더라도 이 무거운 걸 둘러보면은 넘어질 우려가 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많았었고 매우 가벼운 것을 업으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하이닉스가 상당히 무겁다. 무거운 거 아니가? 16조, 시가총액 16조. 그리고 경기에 대한 변동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변동성 리스크도 있다. 업고 있으면은 덜썩덜썩하기 때문에 가기도 힘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전형적인 시장 반응인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 가만히 보면은 전혀 아니 옳시답니다. 현대중공업의 시가총액이 거의 40조에 가깝죠. 38조, 36조. 요즘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져서 40m 떨어졌습니다만. 그런데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은 사업에 전혀 상관없는 문어발실 확장인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반도체 또는 태양광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에 시너지를 달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인수 대상입니다. 그리고 원래 옛날에 자회사였기 때문에 별로 서로 상관관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적당한 인수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정반대로 반응을 한다.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16조지만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데는 이 15%만 인수하면 되는군요. 15%. 채권단이 가지고 있는 15%. 한 3조 원만 있으면 인수를 하는군요. 3조 원을 가지고 1년에 이익을 2조, 3조 내는 회사를 갖다가 그저 먹는다면 매우 좋은 딜이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옛날 어려울 때 헤어졌던 자식을 다시 찾는다면 매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아주 싼 가격에. 하이닉스 채권단은 지금 하이닉스를 못 팔아서 지금 업소를 가는 데마다 가서 제발 사주시오 하고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좋은 일을 하면은 반드시 투자 수익으로 연결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뭐냐고요? 헐값으로 제발 사주시오. 약세장에서 폭락했을 때 제발 사가라고 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사면은 반드시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죠. 헐값에 못 팔아서 아우성을 치는 회사 내가 헐값에 사주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헐값에 사주면은 나중에 큰 수익으로 보답을 해줍니다. 아마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것도 지금 아마 그런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이닉스가 최바닥 헐값은 아닙니다만은 실적에 비하면 매우 헐값이지요. PER이 7배면은 매우 헐값에 해당됩니다. 기업 가치에 비하면. 거기다가 채권단의 지분 15%에 대해서는 프리미엄도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사주시오 하는데 프리미엄은 무슨 프리미엄입니까? 할인해서 사가라고 난릴 텐데. 그래서 이렇게 프리미엄도 없이 경영권을 인수하고, 또 인수자금 3조 원이라는 것은 현대중공업의 40조에 비하면 10%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내부 여유자금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야 해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단순한 논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좋은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이러한 아이러니도 바로 시장이 혼란스러우니까 이러한 판단도 잘 못하고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발생할수록 저가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약세장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혼란스러우냐고?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혼란스럽습니다. 논리적인 판단이 결여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는 오히려 좋은 매수 기회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추가로 좀 더 하락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좀 시야를 길게 본다면 저가 매수 기회가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 찾는 노력이 뭐냐? 2분기 실적입니다. 지금은 프리어닝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은 발표할 때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때는 이미 주가가 다 올라 있습니다. 지금부터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그렇다면 2분기에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질 걸 제가 못 찾겠는데 이렇게 되는 어떻게 하느냐? 실적이 큰 변화가 없는 종목이면은 그것도 좋죠. 왜냐? 실적은 변화가 없는데 주가는 떨어져 있으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헬스케어 대표주입니다. 국내 헬스케어 대표주로는 지금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것은 셀트리온. 근데 셀트리온은 너무 잘 가니까 또 주가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앞으로 잘 자라갈 수 있는 바이오 후보주, 바이오랜드, 화장품 원료 제조회사, 기능성 화장품, 고가 원료 제조회사, 이런 회사들은 지금 PER이 8배, 7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어린 싹을 미리 산다면 나중에 크게 자랄 가능성,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시장이 몹시 흔들리니까, 비논리적으로 흔들리니까 판단력을 상실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현대중공업, 그 좋은 회사가, 하이닉스, 그 좋은 회사, 하이닉스, 그 좋은 회사를 사는데 왜 주가가 떨어집니까? 그것도 헐값으로 사는데. 이럴 때 헐값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야 될 주가가 떨어졌다면 저가 매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외환은행 정책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추락해서 더 이상 추락할 자리가 없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매수해 놓으면 정상적으로 복귀할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약세장일수록 황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의 황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포스코가 신소재라는 그래핀 사업에 진출한다던데요. 그래핀이란 무엇이고 또 이 사업이 철강사인 포스코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지지부진한 포스코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포스코는 소재 산업으로 매우 좋은 우량 회사지만 굴뚝 소재이기 때문에 별로 부각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소재 철강 회사의 대표 회사이면서도 주가는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죠. 포스코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포스코의 선행 지표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차이나 정시가 고개를 든다면 포스코도 같이 올라가겠지만 차이나 정시가 아직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주가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대비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수급이 별로 거리로 흥미를 못 보이고 있군요. 지금 흥미를 보이고 있는 데는 전부 다가 첨단 소재 산업이죠. 포스코는 굴뚝 소재 산업이라서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은 옛날에 뚝심을 발휘할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핀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그래핀을 쳐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첨단 소재, IT 핵심 소재로서 또는 2차 전지 소재로서 앞으로 엄청나게 수요가 많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핀 소재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 첨단 소재 쪽은 성장 날개를 달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 날개를 다는 쪽에서는 당연히 미래 성장 가치를 단다고 할 수 있죠. 이 회사의 자회사, 미국 회사, 그래핀 제조회사를 인수를 하는데 20%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대주주로 올라선다고 하는데 비용 부담. 지금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비용 부담이 들지 않고 아주 작은 회사지만 연구개발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별로 비용 부담도 없고 새로운 날개를 추가한다고 생각할 때는 당연히 미래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열심히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굴뚝 소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각화 사업으로서 다양화, 신성장 동력을 다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미래 성장 가치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좀 길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준호의 머니쇼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이해 불가의 시장 상황, 너무 어려운 이슈와 경제 용어, 매매 타이밍이 궁금한 종목과 업황 전망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이 종목 투자자한테 참 좋은데 진짜 좋은 종목인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 종목 머니쇼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확실한 판단으로 무장한 개미의 동반자 박준호. 주식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라이징 스탁은 키움증권의 김도경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 추천 종목이 호남석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화학회사, 대표회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만은, 이 호남석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추천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멘트를 좀 해주시죠. 지난주 추천 종목이 LG였죠. 네네, 그렇습니다. LG 흐름, 주가 흐름, 지금 비교적 양호합니다. 약간 마이너스가 나긴 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네네. 분위기에 비해서는 매우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을 위해서 멘트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지난주에 중기적인 추세 때문에 하단 부분에서 매수를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시장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한 번씩 지지대를 꼭 깨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시장의 변동성이 그만큼 좀 커지는 구간에서 수급적인 부분들이 다소 단기적으로 조금 약세로 좀 돌아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를 하회하면서 지금 소폭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단기 바닥을 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분할 매수 관점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는 측면 말씀 좀 드리면서 보유 관점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추천 종목은 호남석유입니다. 호남석유 최근에 아주 경기 선도주로서
시장 방향이 추세가 꺾이느냐, 지속하느냐에 대한 지금 판단이 매우 어려운 시점이고 세계 경기의 그 선두에 서 있는 기업인데 이거 일단 그 투자자 여러분은 호남석유화학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호남석유화학을 반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온라인 홈페이지로 기업 탐방을 반드시 하셔야 회사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에 호남석유화학을 치시면은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여기 회사 소개가 있고요. 회사 소개는 당연히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품 가이드가 있죠. 여기 수지 제품, 화섬 제품, 기초유분 이렇게 나눠 있는데 각각 들어가셔서 어떤 제품들을 만드는지 또 화학 제품들은 대부분 영어 약자로 씁니다. 뭐 PP라든가 PE, 뭐 나프타, 뭐 이런 용어들이 워낙 많아서 또 그걸 다 풀어서 쓰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줄여서 표현하고 영어 약자로 표현하고 이렇기 때문에 모르는다고 하면은 무식한 소리 들을까 싶어서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내용을 잘 모르시고 이해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요 회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먼저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투자 포인트를 넘어가시죠. 네, 일단은 뭐 업황에 대해서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호남석유, 우리나라 이제 그 뭐 복합화학을 제외한 순수 케미칼 쪽에서는 뭐 빅3를 꼽는다라고 하면은 호남석유, 금호석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케미칼 이 세 종목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 호남석유 같은 경우에 주요 판매하는 내용들이 이제 MEG, 용어로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즉, 화섬의 연료가 된다, 옷을 만드는, 그런 원료가 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 면화 가격이 급등하면서, 합성 섬유에 대한 내용들이 크게 좀 시장에서 호황을 받으면서, 실적적으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한, 그런 내용을 좀 갖고 있다. 오늘 추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업황에 대한 내용들이 원유 가격 자체가 전일 그 중동 쪽에서 증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좀 무산이 되면서 단기 반등을 해서 $100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만 유가에 대한 내용들은 급등에 대한 내용들보다도 점진적인 그 상승에 대한 내용을 좀 가져갈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원자재, 그러니까 화학의 원자재가 되는 원유 가격, 나프타가 이제 원자재가 되는데 그 나프타의 가격이 안정을 좀 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중국의 수요가 추가적인 긴축에 대한 얘기들도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2, 4분기 이후에 하반기로 갈수록 긴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줄인다라고 하면은 소비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되면서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작용을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요 판매 제품이 MEG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원가 부근에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원가 부근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오히려 그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내용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인 내용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유가가 좀 떨어진다면은 네. 원가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에 수요가 견조하다면은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네. 마진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최고 선두에 서 있는 주도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경기고 만약에 중국의 경기가 하반기에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하드랜딩이 된다면은 그것은 좀 펀더멘털에 대한 의견을 바꿔야 되겠지만 네네. 그렇지 않고 소프트랜딩으로 한다면은 지금 유가는 오히려 이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이 안정적인 그 흐름으로 이어간다고 한다면은 업황이 지금 마진이나 수요 측면에서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진단하시는군요. 네네. 그러면은 이 회사가 이 같은 업종 내의 경쟁력,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로 인해서 피해를 볼 염려는 없는지 이런 쪽 면에서 업종 내 경쟁력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일단은 금융위기를 지나면서요. 금융위기 동안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던 화학업체들이 사실은 추가적인 증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호남석유라든가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 지금 현재 시장의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자동차, 화학, 정유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때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결실들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그 인수합병을 통해 가지고 몸집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만 아시아 최고의 순수 케미칼 쪽으로 즉
탑 플레이어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가져가고 있다. 아시아 쪽에서는 탑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러한 부분도 아시아 쪽에서의 그 최고라는 부분이 아주 좀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향후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아시아 쪽,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대한 내용들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수혜가 여전히 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 또 향후에 이제 만약에 경쟁업체가 그러면 업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설비를 늘린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위험부담으로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경쟁업체는 이미 좀 설비가 좀 중단되는,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내용들 때문에 오히려 공장을 좀 폐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황 호조에 대한 내용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언제는 불과 1, 2년 전인가요? 중동에서도 지금 대규모 신정설, 이석유 플랜트 화학 설비로 대규모 신정설을 하고 있고, 중국에도 대규모 신정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공급 과잉이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진단까지 나왔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 정반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잠깐만 말씀 좀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2009년도 말에요. 시장에 화학업종에 대한 리포트를 아마 여러분들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느 누구 애널리스트도 화학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없습니다. 즉, 중동하고 중국 쪽에 그 화학시설이 추가적으로 증설이 될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근데 향후에 2010년도 내용을 계속 확인해 보게 되면은 증설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증설을 안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증설을 안 한다는 부분들이 현재까지도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만약에 현재 국내 건설업체들이 중동 쪽에 가서 화학 플랜트를 짓는다.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화학업종에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그러한 내용들이 진행되기는 좀 어렵다. 당분간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회사의 현재 실적 전망치, 또 거기에 대한 기업 가치를 어떻게 매겨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현재 가격이 37만 원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만, 이 호남석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 좀 드리게 되면 목표 주가는 45만 원을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EPS가 한 4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즉 PER 10을 적용을 해서 한다라고 시장 PER 정도가 되겠죠. 시장이 지금 10보다 약간 좀 낮게 있습니다만, 주도주로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업종으로서 이 호남석에 대한 내용도 45만 원을 본다라고 하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제 프리미엄을 더 줘야 되는 그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정도의 PER,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EPS, 즉 이익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목표가를 좀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밸류에이션을 매기는데, 화학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경기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에, 평소 때는 PR을 5, 6배까지 부여를 했었고, 네. 그러니까 성숙해 들어왔을 때는, 네. 성장기에 미래 성장 가치를 부여했을 때 PR 시장 평균 한 10배까지 줬었고, 이런 건데, 지금 현재 PR 10배를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제 성장 단계, 계속 성장 단계에 있다. 아직 네네. 성숙 단계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판단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목표 주가가 나왔나요? 예, 리스크 요인을 한번 본다면은, 제일 큰 리스크 요인이라는 게 이제 경기 변동성이겠죠. 네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석유화학 회사들은 전형적으로 호경기 때는 실적이 엄청나게 좋다가, 경기가 조금만 꺾이면은 순식간에 이제 실적이 줄어드는 그러한 변동성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지금 조심스러운 것이 중국이 하반기에 만약에 하드랜딩으로 간다면은, 이러한 지금 변동성 리스크에 지금 상당히 좀 다가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지금 조심스러운 때문에 아마 주가가 지금 들쭉날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의견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럼요, 여러분들 시장에 중국 쪽에 관련된 모멘텀이 만약에 둔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어느 업종들도 사실 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앞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경기가 좋을 때는 시장보다 훨씬 좋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시장보다 훨씬 안 좋은 게 화학업종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드라마틱한 주가 흐름을 좀 연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기에 대한 내용들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현재 같은 기간적인 가격적인 조정을 좀 보일 때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최종 투자 판단을 내려주시죠.
네, 일단은 뭐 화학 업종에 대해서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가 돌아가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리적인 부분들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요에 대한 내용들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고요. 또 하반기 시장 경기 다시금 재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서 뭐 현재 어려운 내용들을 주도주로서 좀 이겨내 보자 이런 관점에서 호남석유를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키움증권의 김도경 팀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변동성 구간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약세이기 때문에 시장 변수에 대한 판단도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시장 변수의 흐름,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판단마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2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약세장 속에서의 황소는, 지금 약세장 속에서의 황소는 바로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좋은 회사 또는 실적이 변함이 없는데 주가가 떨어져 있는 회사, 이걸 역시 2분기 실적 전망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투자한다면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시장이 이유 없이 추락했을 때,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혼란스러운 이유로 인해서 추락했을 때 현대중공업 하이닉스 인수 때문에 기업 가치가 크게 추락할 만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닉스 인수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있고 매우 헐값으로 좋은 회사를 싸게 사올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럴 때 주가가 추락한다면은 좋은 매수 기회가 되겠죠. 또 실적에 대해서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면은 판단이 별로 필요가 없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헬스케어 같은 종목, 셀트리온 좀 비싼가요? 그렇다면 바이오랜드 같은 싸고 어린 종목이면은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현대중공업, 외환은행 역시 정책 변수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추락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추락했는 종목은 올라갈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기업 가치 대비해서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면 시장 분위기가 나쁠 때 더욱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런 종목들이 바로 이런 약세장 속에서 황소가 됩니다.